네. 네, 학부모님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다른 때는 제가 일부를 맡고 2부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데 오늘 뒤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업상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먼저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대표님 진행하시고 나면 학부모님들 대부분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요점만 간단히 그냥 일부를 짧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어떤 그런 정보와 어떤 그런 친절한 설명 해드릴 거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손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님이 구체적인 자료와 많은 어떤 그런 예시, 사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충 설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아주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나중에 모르시게 되기 때문에 요점 정리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할 텐데 대표님하고 한 15분, 20분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바톤 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6월 평가원 얼마 전에 치러졌는데 6월 평가원에 출제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향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쉬운 수능. 말은 쉽지만 이게 이제 올해 입시에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그 변화에 맞춘 전략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데요. 어쨌든 쉬운 수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 아이가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만족할 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은 객관적으로는 역대 평가원 수능 중에서 가장 쉬웠습니다.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아실 텐데 국어 B에서 좀 까다로운 지문이 출제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국어 B에 1등급 컷도 94점이었고 영어 같은 경우 수학도 94점, 96점이 1등급 컷이고 역대 수능 중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다 아시죠? 놀랍게도 역대 수능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1등급 컷이 100점, 100점을 맞지 않으면 1등급이 되지 못할 이런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여러 전문가 스님들과 의견 교환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았습니다만 스님들이야 더욱 그러겠죠.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보다 더 쉽게 낼 수는 없게 정말 기가 막히게 쉬운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올해 수능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아주 쉬울 거예요. 아주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너무 쉬우면은 예년에는 과목별 난이도 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제 수능은 약간씩 난이도를 올리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 어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상세히 얘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사회 분위기가 우리 모두 자식을 가진 부모들로서 참 정말 아주 정말 씻을 수 없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다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입은 상태이고 이런 때 대학에 가는 시험까지 너무 어려우면 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로감과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 시험까지 어려워져 버리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쉽게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시험을 어렵게 출제한다는 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지금 시대 정신으로 보더라도 이미 쉬운 수능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다른 어떤 그런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학습에 혹사당하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바르게 커야 될 애들이 그냥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심화된 학습과 선행학습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많이 그냥 이렇게 부대끼고 있는데 실은 그게 우리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 경쟁력으로 획득한 학습 정보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한 학습이 너무 강화가
평가가 되고 있고, 이거는 시대 정신으로 볼 때 올해 뭐 그 사건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교육감들이 아주 뭐 대부분 교육 권력을 장악했고,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뭔가 선택이 아이들을 심하게 공부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좀 이렇게 건강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유권자들의 바람이랄까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게 시대정신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뭐 쓸데없는 얘기 다 차치하고,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올해 수능과 올해 대입인데 2015년 대입과 2015년 수능이죠. 쉽게 출제될 거라는 거, 이거는 아주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급 컷이 100점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쉬운 수능,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쉬운 수능. 그러면 이렇게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어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 실제 수능에 있어서 대비할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마 올해 수능은 여기에서 뭐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최악의 수능이 될 겁니다. 1등급 컷이 100점, 98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아마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더욱 그렇고, 영어는 뭐 무조건 쉽게 낸다고 아주 교육부에서도 여러 번 공언을 했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가 영어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는 무조건 쉽게 내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이번 영어 듣기 평가 6월 평가 이번 모의 수능의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한테 제가 들어봤는데, 뭐 듣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서 애들이 그냥 뭐 들을 필요가 없이 그냥 듣다가 졸리는 이런 질문 수준의 어떤 그런 듣기 문제를 내 가지고 이랬다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실제 수능에서 최상위권은 실수 줄이기가 아주 중요한 그게 될 거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유사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고 빨리 풀고 이러면서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상위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수능에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거, 지금 이번 모의 수능에서 재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 안정된 성적, 원하는 1, 2등급 정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맞출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1등급 한 두세 개 들어가 있는 그런 성적표 받았다고 해서 옳지, 월드컵 그러면서 당장 이제 방향 전환 해가지고 밤에 새벽에 TV 보고 이러다 보면 뭐 순식간에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63페이지에 보면은요, 자료집에 보시면 놀라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63페이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6월 평가원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1등급을 받게 되는가, 진짜 놀랍습니다. 3월 교육청 학평을 기준으로 해서 50% 내지 60%의 학생만이 6월 평가원에서 1등급을 받고요. 그 중에서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3월 학평을 기준으로 하면 30 몇 프로, 과목에 따라서는 언어 같은 경우는 30 몇 프로밖에 1등급이 유지가 안 됩니다. 과목에 따라서 다른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50%나 60%의 학생이 1등급을 받습니다만, 그것도 역으로 보자면 40% 정도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1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6월 평가원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은 그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실수 줄여야 된다. 중상위권은 이렇게 1등급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 다른 애들이 1등급으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올해는 정말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올해 중상위권 학생들의 올해 수능은 그동안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대박 찬스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접근하면 정말 성적을 놀랍게 향상시킬 수 있는 대박의 찬스가 왔다. 대박 찬스이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올해 중위권 학생들은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다. 그냥 운명의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실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2, 3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통계 자료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하고, 특히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뭔가 그냥 과오의 삶을 살았던 자기 그 비참한 과거를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역전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수능은 정말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도, 우리 재작년에 공부했던 김지윤 같은 학생은 실제 수능에서 413348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이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 지금 그 6월 평가원을 볼 때 역시 지금 수능의 기조인 EBS 연계성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거기 그 챕터 2에 보면은요, 자료집 챕터 2에 보면 과목별로 우리나라 그 대표 강사들,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과목별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특히 EBS 교재 접근 방법과 학습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요. 이 EBS 연계성이 유지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EBS에서. 그런데 문제 암기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국가 단위의 중요한 시험인데 EBS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고 답을 그대로 주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문제 유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지문 분석, 국어라든가 영어 이런 데는 지문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데서, 사탐 이런 데서는 그 문제에 활용된 원리와 개념, 공식, 원리와 개념 중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래는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곧 대표님 오실 것 같아서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뭐 수천 가지 그 수시, 정시 그 전형 방식에 대해 비교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그 권력의 억압에 의해서 대입 정연을 전형을 좀 간소화시켜라 해서 전형 방식이 줄어들고 간소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전형 방식이 간소화되고 막 명칭이 이제 뭐 논술 전형, 교과부 전형, 그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논술 전형은 옛날처럼 수능 우선 선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논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양대는 뭐 수능 조건도 없대더라, 논술 전형에. 그러니까 나는 논술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는 거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다고 해서 내신만 잘 따가지고 대학에 가야 되겠다, 학교 그냥 내신 공부만 죽으라고 해야 되겠다, 절대 못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 요행을 바라가지고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대충 해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계획서라든가 자기소개서 뭐 이런 것도 쓰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막 그 입학사정관을 감동시키는 눈물의 학습계획서, 눈물의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내가 그냥 단번에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 봐야지. 대학을 그렇게 바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방법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안 하고, 그때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수능 점수를 따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능 점수를 따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고 대학에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활용하는 건 세 가지 지표인데,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와 논술 점수인데, 수능은 대학이 가장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학력 지표입니다. 이 아이의 학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내신은 성실도 지표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가. 논술은 창의력 지표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대학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성실하더라도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교수의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고 원서를 강독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럴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학생 아무리 성실해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 학력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 내신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꼭 수능의 조건을 달아놓는 겁니다. 수능 최저 조건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높아요. 그걸로 학력 검증을 하는 거야. 내신은 학력 지표가 아니에요. 내신 1등급, 2등급 받았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학생이다, 영어 강독을 잘하는 학생이다, 언어 지문 독해력이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인정 안 합니다. 그걸로 인정하는 건 수능 점수뿐이에요. 그냥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내신 지표는 그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지표로 학생을 일단 뽑더라도 반드시 수능에 의해서 학력 검증이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학생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수강을 할 정도의 학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문제를 풀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교수가. 그래서 반드시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는 수능을 통해서 반드시 학력 검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피해갈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해 주시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일부 논술 전형에, 논술이나 내신 전형에서는 반드시 수능 최저 조건이 붙습니다. 수능 최저 조건이 대부분 붙어 있어요. 근데 한양대처럼 이제 일부 붙이지 않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대학을 보고서 나는 논술만 써가지고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논술이요, 뭘로 변하고 있냐면 창의력 지표에서 학력 지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한양대는 논술 문제 이렇게 될 겁니다. 수능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 학생의 학력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낼 거예요. 보나마나 뻔합니다. 수능식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영어 독해력이라든가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증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학생이 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수능에 올인해야 된다. 수능에 올인하라. 다른 방법도 내신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해서 적당히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특기자 전형에서 뭐 영어 특기자, 수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일부 뭐 과학고 출신 뭐 이런 학생들은 가능한 전형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대부분의 학생이나 재학생이나 재수생들에 해당되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 특기로 대학에 갈 정도의 학생은 이미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가는 방법 다 알고 있어. 그 위해서 준비해왔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3학년 1학기가 끝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스펙을 쌓아가지고 새로운 전형 방법을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혀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영어 특기 준비하고 지금부터 과학 특기 준비하고 수학 특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안 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입시를 간소화시키라고 굉장한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히 간소화되었는데, 예, 요 수시에서도 들어오십시오, 대표님. 저 메가스타디 손주원 대표이사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별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전형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과목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학교 출신, 과학고 출신 학생이나 민사고 출신 학생이나 무슨
고교 등급제가 실제로 대학에서는 다 시행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이 일반적으로 많은 고3 학생이나 재수생들이 지원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수능 조건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주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조건이 없습니다. 수능 조건이 없는 최저 조건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식으로 얘는 과학고 출신이다. 얘는 올림피아드에서 뭘 받았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도 필요가 없어요. 입학사정관이 다 측정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능 조건을 걸지 않았지만 학생부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수능 조건이 전부 있다는 거. 이거를 명심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능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학습 방법이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와 관련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예시 이런 것들은 뭐 대한민국의 최고 입시 전문가이신 우리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고, 또 대표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질문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